건망증과 기억장애는 어떻게 다른가? 사람의 기억은 원래 정확하지 않습니다. 방금 보고 들은 걸 기억해내지 못하기도 하고, 약속 시간을 잊어서 다른 사람을 바람맞히기도 하고, 익숙한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오지 않고 맴돈 경험은 누구나 있습니다. 이것들은 일반적으로 건망증이라 불립니다. 치매의 대표적 증상의 하나가 기억장애인데, 대체 기억에 장애가 있다는 것은 어떤 상태일까요? 건망증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여행자의 소리. 낯선 여행지에서 전철이나 버스를 타면 지금 어딘지 몰라 불안하여 내릴 곳을 몇 번이고 확인하는 일은 없습니까? 요즘 저에겐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내릴 정류장을 지나치지 말아야지 하며 정신을 집중하고 버스를 타지만 이상한 일이 자꾸 일어나네요. 어느 날 출근을 위해 늘 가는 버스 정류장에서 늘 타는 시간에 버스에 올랐습니다. 물론 익숙한 노선이고 어디서 내려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회사까지는 20분 정도 걸리지만 그날은 피곤했던지 버스 안에서 흔들리다가 잠깐 졸았습니다. 문득 정신이 들었을 때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어디서 탔는지 아무 생각도 안 났습니다. 즉,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모든 기억이 갑자기 싹 사라진 겁니다. 바깥 풍경이나 건물을 보면 생각이 나겠지 하고 창밖을 두리번거렸는데 뭘 봐도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본 적도 없는 장소에 와버린 것 같았습니다. 대체 이 버스는 어디로 가는 거였지? 정류장을 몇 개나 지나치자 주위 승객들도 차차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디서 내려야 할지 끝까지 알 수 없었어 그대로 버스 종점까지 가고 말았습니다. 종점에서 친절한 운전기사와 얘기하던 중 혹시 정액권을 갖고 계시나요? 라는 말을 듣고 찾아보니 있었습니다. 그제야 제가 원래 가려던 곳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뒤 되돌아오는 버스를 탔습니다. 엄청나게 지각을 하고 말았지만 간신히 회사에는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에 출근하던 나 자체를 잊는다. 내릴 정류장뿐 아니라 아예 회사에 출근 중이라는 사실 자체를 잊는다. 그것이 기억장애의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3월 3일 오후 6시 친구와 식사 약속을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날 아침부터 바빠서 7시에 친구에게서 전화를 받고 나서야 약속이 기억났다. 이것은 건망증입니다. 한편 7시에 친구에게서 전화를 받았을 때 약속했던 것 자체가 기억나지 않는다. 이것이 기억장애입니다. 보통 건망증은 약속 자체는 생각납니다. 하지만 기억장애는 내가 생각하고 있었다, 행동했다는 것 자체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첩에 약속을 적어놓고도 적었다는 사실을 떠올리지 못하고 그 약속이 실제로 존재한 것인지도 확신할 수 없게 됩니다. 여행자의 소리. 아내와 함께 버스를 탔을 때의 일입니다. 운전기사가 다음은 시청 앞, 다음엔 시청 앞에 정차합니다 라고 3번이나 내가 내릴 장소를 알렸습니다. 다음은 시청 앞인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려야 할 정류장이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아내가 하차 버튼을 눌러줘서 특별히 문제가 생기진 않았지만요. 그 뒤로 혼자 탔을 땐 잘못 내리는 일이 없도록 정류장을 하나하나 확인해 나갔어요. 그 덕인지 중간에 잊어버리는 일 없이 순조로웠습니다. 그래요. 드디어 내가 내릴 정류장이 다가왔습니다. 좋아, 내리자. 그러고는 하차 버튼을 누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왠지 발이 눈앞의 버튼 쪽으로 뻗어지질 않는 겁니다. 머리로는 버튼을 누르려고 하는데도 마법에 걸린 것처럼, 실로 미스터리처럼 결국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그 사이에 버스는 내가 내려야 할 정류장을 무정하게 지나쳤습니다. 내릴 곳을 절대 잊지 않겠다는 긴장감이 뇌를 피로하게 해서 버튼을 누른다는 지시를 팔까지 전달하지 못한 것인지도 모르지요. 그런 기이한 일이 몇 번이나 생긴 다음에
저는 탈 정류장과 내릴 정류장을 적은 메모를 신분증 목걸이에 끼워 넣고 출퇴근했습니다. 메모엔 치매 때문이니 곤란해하고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라는 내용도 썼습니다. 요즘은 어디서 내려야 할지 모르면 우선 신분증을 보고 확인합니다. 그래도 모르면 메모를 가리키며 여기까지 가려고 합니다 하고 주위 사람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두 정류장만 가면 돼요라고 가르쳐 주거나 다음 정류장이에요 라면서 하차 버튼을 눌러주기도 합니다. 낯을 가리는 편이지만 메모를 가리키면서 말하니 말 걸기도 쉬워지고 이상한 시선으로 보는 사람도 없어서 도움을 잘 받고 있습니다. 버스나 전철에서 내리지 못하는 이유. 버스나 전철에서 내리지 못하게 되는 건 기억 과정 어딘가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기억 장애가 있다는 것은 기억 과정에 장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억이라는 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이해하기 쉽게 학교 시험 공부를 생각해 봅시다. 과목은 과학입니다. 뉴턴은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한 과학자. 우리는 이런 지식이나 정보를 머릿속에 집어넣고 입력, 그 지식을 시험 칠 때까지 저장해두고 유지. 시험 문제로 나왔을 때 꺼내서 출력, 답을 써냅니다. 이 입력, 유지, 출력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기억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버스나 전철에서 내리지 못했다면 이 과정의 하나 혹은 여러 부분에서 장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목적지 정보를 확실히 입력하지 못하는 장애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정보가 머리를 그대로 통과해버리거나 자신이 기억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시키지 못해서 머릿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전화로 시청 앞에서 만나자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대개 그 말을 시청은 도시의 중심지라는 의미를 지닌 정보로 변환합니다. 이 변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말은 단순히 소리의 나열일 뿐이라서 머릿속으로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청 앞은 만날 장소라는 정보도 함께 입력될 필요가 있습니다. 시청 앞만 기억하고 있으면 그게 어떤 정보인지 알 수 없어서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필요한 정보를 유지할 수 없는 장애입니다. 버스 번호나 전철역 출구 번호를 기억했다 싶다가도 곧 잊어버리고 마는 거지요. 그런 감각입니다. 셋째로 계기가 있어도 정보를 출력할 수 없는 장애입니다. 유지하고 있던 기억을 떠올리려면 뭔가 계기가 필요합니다. 버스 정류장 이름이 기억나지 않다가도 차내 안내 방송을 들으면 기억이 떠오를 때가 있지요. 하지만 다음은 시청 앞인가 하고 생각하면서도 자신이 내려야 할 정류장이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다는 에피소드가 보여주고 있듯이 인지 기능에 장애가 생기면 그 기억 과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입력, 유지, 출력이란 일련의 흐름 다음의 행동 장애입니다. 내릴 장소가 어딘지 알고 있지만 왠지 팔을 버튼 쪽으로 뻗을 수가 없었다는 에피소드처럼 뜻대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행자의 소리. 단순히 깜빡깜빡 한다는 표현만으로 뭉뚱그릴 수 없는 사건들이 이동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일어나곤 해요. 어느 날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된장국을 끓이려고 냄비를 불에 올리고 오늘은 뭘 만들까 하며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다진 고기가 눈에 띄어 이걸 사용해야지 생각했는데 메뉴가 전혀 기억나지 않았어요. 본래 요리하기를 좋아하기도 했고 레퍼토리야 햄버거 스테이크나 마파두부 등 다양한데 그때는 머릿속에 단 하나의 요리도 떠오르질 않았습니다. 익히 알고 있는 조리법이 떠오르지 않는 이유. 지금까지 만든 적이 있는 요리에 대한 정보는 아마 내 속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겠지요. 그런데 기억은 서점의 책장처럼 찾기 쉽게 장르별로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느 때라면 냉장고를 열었을 때 눈에 들어온 다진 고기라는 검색어를 계기로 햄버거 스테이크나 마파두부라는 정보를 출력할 수 있었겠지만 인지 기능에 장애가 생기면 검색어로 원하는 정보를 찾는 데에 문제가 생깁니다. 조리법을 떠올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한편 다진 고기를 보고 기억이 나지 않아도 손으로 주물럭거리는 동안에 고기의 촉감, 냄새가 계기가 되어 햄버거 스테이크나 미트소스 스파게티 같은 요리가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익히 알고 있는 조리법이 생각나지 않는다. 버스나 전철에서 내리지 못했다처럼 얼핏 보면 각기 다른 보충 뒤에는 지식과 정보 또는 체험이나 행위를 기억 즉
입력 유지 출력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똑같은 기억 장애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쪽에는 이 에피소드에서 아이콘 모양으로 등장했던 심신 장애와 그 장애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 주위 사람들의 고충이나 생활 환경을 돌아보며 참고해 주십시오.